자, 오늘은 원의 첫 번째 시간이 됩니다. 뭐라고? 원. 이미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원을 배웠잖아. 맞지? 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원이 원이죠. 이렇게 대답밖에 못할 거요. 원 동그란 거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원을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 거는 우리가 도대체 원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고, 두 번째, 그 원을 나타내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도 알아볼 겁니다. 뭘 알아본다고? 원을 동그랗게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원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원을 나타내는 식 있잖아. 원을 나타내는 식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고요. 됐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이외에 도대체 원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원의 정의가 나왔는데,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중학교 때에도 배웠던 원, 그런데 지금부터는 중학교 때 안 배웠던 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 잘 봐봐. 우리가 중학교 때 원을 어떻게 불렀지? 뭐라고? 중학교 때 원을 어떻게 불렀냐고? 아, 선생님, 원은 그냥 동그란 거 아니에요? 어떤 거? 그렇지, 원이 이렇게 어떻게 생긴 거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원이잖아요. 선생님, 장난하십니까? 그럼 쏘리. 원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원이라면서 이렇게. 맞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조금 더 엄밀한 의미에서 뭐라고? 조금 더 엄밀한 의미에서 원을 정의를 할 거야. 자, 원의 정의 한번 써보겠습니다. 원의 정의는 한 정점에서 뭐라고 이렇게 한 정점으로부터 이렇게 거리가 일정한, 뭐가 일정한? 거리가 이렇게 일정한, 뭐라고요?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누구의? 이렇게 점들의 점들이 이렇게 자취. 자, 자취란 말은 우리가 이전 단원에서 문제를 풀면서 자취란 말을 많이 들었었지. 흔적. 뭐라고요? 자취는 흔적. 기억날까? 자취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얘는 흔적이다. 그럼 원은 뭐냐면은 하나의 정점이 주어져 있고, 뭐가 주어져 있고, 이렇게 하나의 정점이 주어져 있고, 그 점으로부터 뭐가 일정한, 이렇게 거리가 일정한 이러한 점들의 자취, 점들의 흔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원이라고 부르겠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한 점이 이렇게 찍혀 있고, 한 점, 여기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하대. 이렇게 이만큼 떨어진 점. 이거 왜 이래? 얼마큼 떨어졌다? 이만큼 떨어진 점, 이만큼 떨어진 거리 R이라고 놓을까? 이렇게. 이런 R만큼 떨어진 점들이 있겠지. 얼만큼 떨어진 점들, 이렇게 일정한 거리만큼 이렇게 R만큼 떨어진 점들이 있겠죠. 이러한 점도 있고, 얼마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 마찬가지로 얼마큼 떨어져 있는 점들, 이렇게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졌나? 여기. 얼마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R만큼. 다시 한번 얼마큼이요? 이렇게. 얼마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R만큼 떨어진 점, 이러한 점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점들,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이러한 점들을 어떻게 이어봤다? 부드럽게 이어봤더니, 어떻게 이어봤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봤더니 얘가 어떠한 도형이 나오더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원이 나오게 된다. 괜찮을까요? 뭐라고요? 하나의 정점, 이 정점은 정해진 점 혹은 움직이지 않는 점을 우리가 정점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정점의 의미가 뭐라고? 정해진 점 혹은 움직이지 않는 점. 이 하나의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즉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 이 점들의 흔적을 원이라고 부른다. 이때 요 주어진 하나의 정점을 여기 이 녀석을 원에서 가장 중요한, 원의 이렇게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 얘가 원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인 중심. 중심.
그리고 요 일정한 간격 있지? 요것도 일정한 간격, 얘를 주어진 원에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먼지름, 이렇게 반지름이라고 부른다. 먼지름, 이렇게 반지름. 결국 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녀석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 반지름과 중심이다. 뭐라고요? 원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뭐라고? 원의 중심과 반지름만 주어지게 되면 원을 나타낼 수가 있다. 뭐랑 뭐랑 주어지면은 중심과 반지름, 반지름과 중심. 가능할까요? 리얼리? 될까? 이게 뭐라고? 원의 정의.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원의 정의를 배웠으니까 이제 어떻게 원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다고.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는 직선을 식으로 나타냈더니 x랑 y에 대한 1차 식이 나온 것처럼 이제는 원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 자, 봤더니 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자, 읽어볼까요?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a, b라고 나와 있고 반지름이 얼마짜리? 요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r짜리인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쓴다면서, 자, 그러면은 드디어 우리가 중학교 때에는 원을 그림으로만 그렸는데 지금부터는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지금부터 쓸 거야. 자, 먼저 위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 뭘 그린다고? 나 원. 뭐를 그렸다고?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고 주어진 문제에서는 아이고 원처럼 안 보이잖아. 뭐를 그린다고?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고, 자, 그리고 원의 지금 중심의 좌표가 얼마라고 나왔냐면 여기 어딘가 이렇게 a, 이렇게 b라고 주어져 있다면서요. 자, 원의 의미가 뭐였었지? 원의 정의는 요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짜리? 요 떨어진 거리가 항상 뭐가 나온다? 이렇게 반지름이 r이라고 나왔다면서. 이러한 점들, 이러한 점들의 자취 구하는 거니까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놓자? 우리는 자취를 구할 때는 무조건 점의 좌표 값을 x, y로 놓은 거 기억나지? 기억나? 진짜? 자, 그러면은 주어진 그림을 식으로 한번 써봤더니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중심으로부터 요 x, y까지 거리가 얼마 나왔다고? r이라고 나왔으니까, 자,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을 안다. 뭐를 안다고?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 x 마이너스 얼마? x 마이너스 a에 이렇게 제곱 플러스 y에서 뭘 뺀 거? y 마이너스 b에 얼마 제곱. 이것이 뭐랑 같더라? 원의 반지름 이렇게 r이랑 같더라. 그럼 양변을 제곱했더니 루트가 보기 싫어서 양변을 제곱하니까 뭐가 나온다고? 이렇게 x 마이너스 a에 전체 제곱 플러스 얼마? y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이것이 뭐랑 같다? r의 제곱과 같더라. 괜찮을까요? 리얼리? 진짜로 이것이 뭐라고? 중심이 얼마이고 중심이 a, b이고 중심이 얼마? a, b. 반지름이 얼마짜리인? 반지름이 r의 제곱이 아니라 반지름이 r짜리인 뭐를 나타낸다?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나타내게 된다. 뭐라고요? 이렇게 쓴 녀석을 우리가 지금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이 녀석을 원의 방정식의 무슨 형? 이렇게 표준형. 무슨 형? 표준형. 왜? 이렇게 표준형으로 쓰게 되면은 원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인 중심과 반지름, 반지름과 중심이 눈에 확 들어오지. 보여? 보이지? 자, 특히 중심이 원점이라고 나왔으니까 a, b가 0과 0을 대입하면 되겠지. 뭐 얘는 그닥 어려운 게 아니고.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이번에는 무엇을 구하라고 나왔냐면은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뭘 구해보자고? 자, 첫 번째. 이번엔 조금 특수한 형태의 원인데 그 원이 어디에 접해? 이렇게 x축에 접한다면서. x축에 접하는 원. 자, 우리는 x축이 뭔지 아니까 먼저 여기다 x축을 하나 그려봐. 나 x축. 이거. x축이 반듯하지가 않잖아. 나 x축을 하나 그려주시고, 나 x축.
여기에 접하는 원을 하나 그릴 거니까 원을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선생님 다시 자 x축에 접하는 원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괜찮죠? 또는 x축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지. 이번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x축의 아래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원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냐. 에이 원이 아닌데요. 쏘리. 이렇게 x축의 아래쪽 부분에서 x축과 이렇게 접하는 원이 있을 수도 있겠지. 인정? 자 그럼 생각.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원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뭐라고 했었지? 중심과 반지름. 뭐라고요? 중심과 반지름이니까. 자 생각. 요 원의 중심은 이렇게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a, b라고 한번 놔봐. 요 원의 중심을 뭐라고 놓죠? 이렇게 a, 이렇게 b라고 놓게 되면은 이 첫 번째 녀석은 얘는 반지름이 뭐랑 같을까? 요 반지름의 값. 반지름의 값은 눈에 보일까? 자, 주어진 원이 x축과 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x축에다 뭘 때려라? 이렇게 수선을 걸어. 그러면 저 빨간색 선분의 길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되겠지. 그러면은 요 반지름의 값이 뭐랑 같다고요? 중심의 누구 좌표? 그렇죠. 중심의 이렇게 y 좌표랑 같겠지. 이해돼? 뭐랑 같다고? x축과 접하는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누구 좌표랑 이렇게 y 좌표랑 같더라. 그런데 오른쪽과 같이 주어진 원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은 마찬가지로 얘도 x축과 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수선을 그어. 그럼 요 빨간색 선분의 길이가 뭐가 된다? 이 녀석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반지름이 돼버리겠지. 근데 이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요 왼쪽과 같이 이렇게 b라고 쓰면은 안 되겠지. 왜? 요 b는 중심의 누구 좌표? 얘가 중심의 y 좌표인 거는 맞지만 요 y 좌표의 부호가 양수가 나왔냐 음수가 나왔냐. 음수가 나왔으니까 반지름 값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뭘 붙여라? 음수 값을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절대값 Q를 붙여라. 가능할까요? 리얼리? 자 그러면은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중심을 a, b라고 놨을 때 이렇게 x 마이너스 얼마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얼마 b의 전체 제곱 그리고 요 반지름의 값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중심의 y 좌표에다가 절대값 붙인 거에 얼마 제곱 이런 식으로. 인정. 자,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거는 y축에 접하는 원을 한번 그어보자고. 어디에? y축과 접하는 원. 자, 이 녀석은 오른쪽 이거 y축과 접하는 원은 어쩔 수 없이 요 옆에다가 그리겠습니다. 자, y축을 하나 그려주시고 나 y축 쭈쭈쭈쭈쭈쭈쭈 여기에 접하는 원이니까 하나는 이렇게 원이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거든. 이렇게 괜찮죠? 혹은 요 왼쪽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괜찮지? 자, 요 위에서 y축의 오른쪽에서 y축과 접하는 이 원의 중심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a, 얼마라고 넣자? b라고 놔. 여기서 중심의 좌표값을 뭐라고 넣자? 이렇게 a, 얼마 이렇게 b라고 놓을 수가 있겠지. 괜찮냐?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얘가 y축과 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수선을 그려라. 이렇게 그럼 요 빨간색의 길이가 반지름이 돼버리는데 요 반지름의 길이값 R은 뭐랑 같다? 요 중심의 누구 좌표? 중심의 X 좌표랑 같겠지. 인정. 그럼 왼쪽에서 접하는 이 원을 봤더니 얘가 y축과 접하고 있으니까 1단계 접선에다가 뭘 긋자? 이렇게 수선을 긋자. 그러면은 요 빨간색의 길이가 뭐가 된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반지름 값이 되는데 이 녀석은 어떻게? A라고 쓸 수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겠지. 왜?
요 중심에 x좌표의 부호는 양수가 나왔냐 음수가 나왔냐? 음수가 나왔잖아. 뭐가 나왔다고? 음수가 나왔으니까 음수 값은 반지름이 될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뭘 붙여라?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붙여라.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거와 같이 y축과 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어디에 접하는 거? y축과 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중심의 x좌표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랑 같다는 얘기네. 인정? 그래서 요 y축과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x 마이너스 얼마 a의 제곱 더하기 y에서 뭘 뺀 거 y 마이너스 이렇게 b의 제곱. 오른쪽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중심의 x좌표에다가 절대값 붙인 거니까 이렇게 a의 얼마 이렇게 제곱. 가능할까요? 리얼리? 자, 세 번째 거는 x축과 y축, y축과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뭐라고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괜찮을까요? 리얼리? 자, 모양을 봤더니 그럼 얘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거야. 자, 그림. 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x축과 y축을 그려봐. 나 이렇게 y축, 나 이렇게 무슨 축? x축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지금 그리고자 하는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니까 이렇게 1사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이거 왜 이래? 몇 사분면에서 1사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지. 인정. 또 몇 사분면에서 이렇게 2사분면에서 몇 사분면? 2사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아이고 원이 아니잖아. 몇 사분면에서? 2사분면에서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원 가능하죠? 또 몇 사분면? 3사분면에서도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원을 그릴 수가 있겠지. 인정. 또 몇 사분면? 4사분면에서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원을 그릴 수가 이렇게 있겠네. 가능하냐? 인정, 인정, 인정. 자, 그럼 가장 쉬운 거 1사분면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중심이 있고 자, x축과 y축이 접선이 되고 있으니까 원과 접선 나왔으니까 가장 먼저 이렇게 수선을 그어. 나 수선 뭘 긋자고 이렇게 수선. 그럼 요 수선의 길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반지름이 되겠지. 그럼 요 반지름의 길이 값을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r로 놓을 거야. 뭐라고 놓자? 이렇게 r. 그러면은 이 원의 중심의 좌표 값은 뭐가 돼버릴까요? 뭐라고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중에서 이 그림과 같이 1사분면에서 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놓게 되면은 이 중심의 좌표값은 뭐가 나온다? r, 얼마 이렇게 r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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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2사분면에서 접하는 이 원을 봤더니 이 녀석의 반지름을 어떻게? 마찬가지로 y축과 접하니까 수선을 때리고 x축과도 접하니까 수선을 때려. 그리고 이 녀석의 반지름의 값을 뭐라고 놓자? 이렇게 얘를 r이라고 놨더니 이번에는 중심의 좌표 값이 조금 바뀌겠지? 왜? 중심의 x좌표가 양수가 나올까? 음수가 나올까? 선생님, 2사분면이니까 중심의 x좌표는 음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마이너스 r 얼마? 마이너스 r, 이렇게 r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럼 3, 4분면은 x랑 y가 둘 다 음수니까 요 3, 4분면의 중심의 좌표 값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얘는 그냥 마이너스 r, 어떻게 마이너스 r로 바꿔 쓸 수가 있겠네. 자, 4, 4분면도 마찬가지. 요 4, 4분면은 x좌표는 양수이고 y좌표는 음수니까 어떻게? 그렇죠. r, 얼마? 마이너스 r 이런 식으로 중심의 좌표 값을 나타낼 수가 있겠네. 가능할까요? 즉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종류? 4종류가 나왔으니까 주어진 원이 몇 사분면에서 접하느냐에 따라 반지름이 아니죠.
중심의 좌표의 모양이 바뀐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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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여기 두 번째 거 2차 방정식. 몇 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x도 제곱이 나왔고 y도 제곱이 나왔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이렇게 는 0이라고 나왔는데 얘가 나타내는 도형을 보겠습니다. 맨 끝에 밑줄 맨 끝에 a제곱 더하기 얼마?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얼마? 4c가 누구보다 크다? 0보다 크대요. 뭐라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누구보다 크다고? 0보다 크대요. 자, 주어진 x랑 y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특징을 잘 봐봐.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몇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 1번은 뭐냐면 이렇게 x도 제곱이 나왔고 y도 뭐가 나왔다? 제곱이 나왔다. 뭐라고요? x도 이렇게 제곱이 나왔고 y도 뭐가 나왔다? 제곱이 나왔다. 가능할까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왔냐면은 두 번째는 x제곱과 누구 요 x제곱과 y제곱 이거 앞에 이거의 계수가 요 계수가 서로 같다. 뭐 한다고? x제곱과 y제곱 앞에 있는 계수가 서로 같다. 주어진 방정식에서는 x제곱 앞에 계수가 1이라고 나와 있고 y제곱도 계수가 얼마 나왔대? 이렇게 1 나왔지. 괜찮을까요? 자, 세 번째 특징은 뭐가 나왔나? 세 번째 특징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x 곱하기 y항 y항이 얘가 없다. 누가 없다고? x랑 y랑 곱한 거, x랑 y랑 곱한 이 녀석이 누가 없다고? x랑 y랑 곱한 녀석이 없다. 괜찮을까요? 그 네 번째 주어진 문제의 조건에 나와 있듯이 a제곱 플러스 얼마? b제곱. a는 x 앞에 계수, b는 y 앞에 계수, 마이너스 얼마? 4c. 얘가 누구보다 크다? 이렇게 0보다 크다. 괜찮을까요? 요 1번과 2번과 3번과 4번 조건은 가끔 학교 시험에서 여러분 옆구리를 찔러요. x제곱과 y제곱이 동시에 나와야 되고 누가? 이렇게 x제곱과 y제곱이 동시에 나와야 되고 두 번째 x제곱과 y제곱 앞에 계수가 서로 같고 x제곱과 y제곱 앞에 계수가 서로 같고 세 번째 x 곱하기 y항이 없고 네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누구보다 크다? 이렇게 0보다 큰 모양이 나오게 되면 얘는 중심이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a 얼마? 마이너스 2분의 a 얼마? 마이너스 2분의 b인 중심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반지름의 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에 미쳤군요. 쭉 가서 2분의 루트. 자, 쭉 갑니다. 얼마? a제곱 플러스 얼마? b제곱 마이너스 얼마? 4c. 이렇게 주어지는 원을 나타내게 된대. 뭐라고? x와 y에 대한 2차 방정식 중에서 x제곱과 y제곱이 동시에 나오고 누가 동시에 나왔다고? x제곱과 y제곱이 동시에 나오고 두 번째 x제곱과 y제곱의 계수가 서로 같고 뭐가 같다고? 계수가 서로 같고 세 번째 x 곱하기 y항이 없으면서 네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누구보다 크면은 0보다 크면은 주어진 녀석은 원을 나타나게 되는데 뭘 나타낸다고? 원을 나타내게 되는데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나온다?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라는 반지름을 갖는 원을 나타내게 된다. 선생님, 억지로 외워야 돼요? 이건 억지로 외워야 되는데 미쳤군요 선생님이. 이런 억지로 외운다고? 자, 여러분 교재의 오른쪽 부분에다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어디 요 오른쪽에 증명을 할게요. 자, 증명. 어렵지 않은 거니까 봐봐.
증명. 자, 주어진 2차식의 모양이 x제곱 더하기 얼마 y제곱 더하기 얼마 이렇게 ax 플러스 얼마 이렇게 by 마이너스 플러스 얼마 미쳤군요. c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지. 자, 이 녀석이 원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표준형으로 바꿀 거야. 무슨 형? 표준형의 형태. 무슨 형? 표준형. 자, 표준형은 완전 제곱식꼴로 바꾸는 게 표준형이니까 먼저 이렇게 짝을 지어봐. 이렇게 짝을 지었어. 그럼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뭐가 더 필요하냐면은 얘가 더 필요하겠지. 이렇게. 뭐가 더 필요하다고? 2분의 얼마 a를 이렇게 제곱한 거. 얘가 필요하다. 그럼 우변에다가도 똑같이 이렇게 얼마 4분의 a제곱을 더해줘라. 이렇게. 이해가 될까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 녀석 y제곱과 by를 완전 제곱식 꼴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더할 거다. 이렇게 얼마 얘는 2분의 b를 양변에 더해줘라. 2분의 b의 제곱이군요. 그 우변도 뭐가 나온다? 우변도 4분의 얼마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상수항 c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항을 시켜라. 이항 이렇게 바꿔 쓰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하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완전 제곱식 꼴로 바꾸는 과정이니까 완전 제곱 만들어진다. 어떻게? 이렇게. 여기는 괄호 열고 x 플러스 얼마? x 플러스 2분의 이렇게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마찬가지로 y 플러스 얼마? 이렇게 2분의 b에다가 전체 얼마? 이렇게 제곱. 우변은 뭐가 나오냐? 우변도 통분 한번 때리니까 쭉 가서 얼마? 4분의 얼마? a제곱 더하기 이렇게 b제곱 마이너스 얼마까지 이렇게 4c까지 쓰면 된다. 괜찮죠? 여기서 이 녀석이 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 부분이 있지. 얘가 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 부분이 이 녀석의 r제곱짜리니까 얘가 r제곱이 돼야만이 원이 되겠지. 그럼 얘는 r의 제곱이 나왔으니까 누구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0보다 큰 값만 나와야만이 원이 되겠지. 인정. 그럼 이때 얘가 원이 되게 되면은 중심 누구 이렇게 중심 요 중심의 좌표값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얼마?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a라고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얼마? 2분의 이렇게 b라고 써주면 된다. 괜찮을까요? 반지름은 뭐가 나오고? 그렇지. 반지름은 여기다가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읍스 뭐만 씌우자고?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 분모 쪽은 이렇게 2만 남을 테고 분자 쪽은 루트에 쭉 가서 얼마? a제곱 플러스 이렇게 b제곱 마이너스 얼마? 4c. 이것이 일반형의 형태로 주어진 원의 방정식이 된다. 뭐라고? 무슨 형? 일반형. 뭐라고요? 아, 이렇게 열심히 풀어쓴 거, 이렇게 열심히 풀어쓴 녀석을 어디 이렇게 요 빨간 밑줄 친 부분이 있지. 이 녀석을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몇 반형? 1반. 몇 반형? 1반. 몇 반이라고? 2반이 아니라 무슨 형이다? 일반형이다. 뭐라고? 일반형.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원과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될 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원의 정의, 도대체 원이 뭔지, 단순한 동그라미가 아니라 원의 정의, 하나의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 점들의 흔적 가능할까요? 그럼 그 정의를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요 왼쪽 편에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과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해가 되겠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원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이 누구라고요? 중심과 반지름. 뭐라고? 중심과 반지름. 뭐라고? 중심과 반지름. 뭐라고? 중심과 반지름, 반지름과 중심, 중심과 반지름이 원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다. 될까요? 자,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하는 바람에 조금 긴가민가 할 텐데 잠시 기지개를 펴고
잠시 기지개를 펴고 쉬었다가 뒤에 주어진 원과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원에 대한 개념을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